오늘 제가 강연하는 제목은 태양광 물분해 수소 생산을 위한 인공 나노나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분해하면 거기에 수소가 나오죠. 근데 그럴 때 쓰이는 저는 재료공학부인데 그 재료가 나무 모양이면 좋습니다. 나무 모양이면 좋고, 근데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노면 나노의 뜻 아세요? 예. 나노미터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지수를 아마 초등학생 아직 지수를 안 배웠을 텐데 10의 마이너스 9승, 그죠? 예, 그게 나노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크기의 나무를 만드는데 이제 인공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우리 지구의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여러분들 아마 교육 때문에 여기 왔죠. 또 최근에 인구 노령화되는 게 큰 문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술은 이제 기후변화, 그 다음에 기술의 고도화, 그 다음에 자원 고갈 또는 생명의 다양성이 위협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몇 대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자료에 없을 거예요. 근데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온실가스가 많죠. 그죠? 온실가스가 어떤 건가요? 이산화탄소, 메탄. 예, 잘 아시네요. 그래서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우리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고 이제 뭐 북극의 얼음이 덜 녹겠죠. 근데 보시면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이게 한 2015년 정도인데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죠. 근데 한 2005년 정도에는 미국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을 우리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쓰는 뭐 플라스틱 또 이제 값싼 것들, 아마 이것도 중국산일 텐데 값싼 물건들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계속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니까 뭐가 나오나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초미세먼지 100 이상 되면 뭐 공기가 뿌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스크 정말 끼고 다니는 게 좋은데, 보면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항상 화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중국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죠.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일본에는 가지 않아요. 이 바람이 저 위쪽으로 갑니다. 네, 또 아래쪽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세먼지가 없고, 근데 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공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매연. 예,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거기에 NO2, SO2 또는 NOx, 낙스, 삭스라는 그런 가스가 있어요.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그것들이 미세먼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오염시키는데, 그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그 NO2, 이산화황,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가 바로 석탄이나, 주로 석탄입니다. 중국은 석탄을 많이 쓰는데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탄을 계속 태우면 결국 더욱더 미세먼지도 심각해지겠고 자원도 많이 고갈되겠죠. 뭐 지구온난화도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연료 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자동차 뭘로 갑니까? 휘발유, 가솔린, 예, 가솔린으로 주로 가죠. 뭐 디젤도 있지만 가솔린차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그 가솔린은 어디서 나오나요? 석유에서 나오죠, 그죠? 석유에서 나오는데, 그 석유를 또 만들 때 우리 결국 석유를 태우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여기 수소가 있죠. 이제 수소를 태웁니다. 수소를 태운다는 말은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이렇게
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뭐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수소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연료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인데 거기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나요? 화석 연료에는 탄소가 들어가 있죠. C.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공기에서 태우면 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수소에는 C가 없죠. H2만 있죠. 그리고 물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물만 나오니까 CO2가 발생이 안 되니까 그 수소는 정말 청정 에너지원이고 보시면 미래에는 이렇게 가스를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수소를 만들죠. 그 다음에 태양전지가 있으면 그 전기로도 또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좀 있으면 보겠지만 매우 무한한 수소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소 연료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약 한 5년 전의 자료인데 보면 이제 수소 에너지 양이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돼 있고 아마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되면 수소를 더욱더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죠. 이제 주로 현대가 이쪽에서 앞서가 있는 회사인데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겠다. 근데 차를 보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 있어야 되죠. 네, 충전소, 주유소. 주유소는 아니죠. 이제 수소를 넣는다니까 수소 충전소인데 거기를 이제 그게 있어야 이제 수소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수소 충전소를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수소차를 사고 그래서 이제 수소차를 끌면 되겠죠. 저는 수소차 못 타봤습니다. 혹시 수소차 타보신 분들 있나요? 타봤어요? 타봤군요. 예. 울산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투싼인가? 이 차가 산타페일 겁니다. 산타페인데 보면 이 차에는 엔진이 없어요.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거기에 수소하고 산소를 넣어주면 둘 다 깼습니다. 넣어주면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다. 남는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하고 그래서 수소차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전기차에는 연료전지가 없고 배터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고 수소차에는 이 연료전지가 있고 배터리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이 차가 계속 돌아다녀도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독일 벤츠, 그다음 BMW,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고 지금 전기차 개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대는 이 수소차에 앞으로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또 많아질 텐데 전기차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럭 보시죠. 트럭.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버스 타죠. 그래서 아주 매우 큰 트럭이나 버스는 반드시 수소차로 가야 됩니다. 전기차로는 그만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첫 수소사회 만들겠다고 하고 아마 2020년 그 일본 올림픽에서는 그때 돌아다니는 버스 또는 자동차 그 올림픽이 열리는 그 도시에서는 수소차만 돌아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서가 있고 또 지금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크거든요. 근데 수소차도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을 만들겠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앞서가는 나라이고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수소 충전소를 먼저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소 충전소를 보급을 할 때 그 수소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뭐 이런 시설 봤죠? 정유공장 봤죠? 울산에 가면 아마 있을 텐데 여기서 수소가 나오거든요. 이런 수증기 계질법을 이용해서. 근데 이 문제는 이 수증기 계질법으로 만든 수소 또는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는 깨끗하지만 수소를 만들 때 벌써 CO2를 만들었으니까 깨끗한 수소가 아니죠. 그래서 물을 분해한다는 걸 한자로 수전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 분해를 해야 저희들이 정말 깨끗한 그 수소를 만들 수 있고 저 앞에 보급될 그 수소 충전소는
이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시설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CO2 발생이 되지 않고, 그렇지만 보시면 우리가 쓰는 수소가 100이라고 하면 96, 약 한, 어떨까요? 20개 중에 19개가 다 이미 부생수소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게 깨끗한 걸 다 아는데 이쪽이 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아직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초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 초당 쓰는 그 에너지 양을 우리가 와트라고, 와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T는 뭔가요? 테라. 10의 12승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 우리 지구 전체에서 초당 쓰는 그 와트가 18테라와트입니다. 근데 보세요. 태양이 떠 있으면 지구 표면에 비추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1%만 우리가 전기로 잘 변환만 시켜도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고, 물이 분해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는 빛 에너지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태양광 발전 봤죠? 여러분들 태양전지 봤죠? 어디 산이나 또는 지붕에 태양전지 이렇게 생긴 것들 많이 봤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요. 저기 태양열 발전하는구나. 예. 근데 태양열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고요. 일부 그 스페인 또는 아프리카, 남미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빛을 받으면 바로 전기가 나오는 게 태양전지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돋보기 알죠? 돋보기처럼 빛을 받아서 여기에 다 모읍니다. 빛을. 그래서 저기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이게 전기가 발생되는.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효율도 낮고 빛이 아주 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 흐린 날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만 합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모든 물질, 고체에는 밴드갭이 있습니다.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그래서 이 밴드갭으로 우리가 물질을 나눌 수 있어요. 부도체, 반도체, 도체. 그래서 뜻은 알죠? 전기가 흐르지 않고. 반도체는 어떤 건가요? 전기가 반만 흐르는 게 반도체일까요? 예,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어서 반도체라고 합니다. 예. 도체는 이제 전기를 잘 흐르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금속. 부도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쓰는 플라스틱, 나무, 유리, 예, 다 부도체죠. 반도체는 실리콘, 한번 직접 봤나요? 실리콘? 색깔이 약간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이제 도핑을 하게 되면, 이따 도핑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핑을 하면 도체가 되고, 도핑을 하지 않으면 부도체가 됩니다. 또 빛을 받으면 도체가 되는 게 또 반도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밴드 갭이 있는데, 그 단위가 EV입니다. EV라는 걸 쓰고, 그래서 반도체는 그 밴드 갭이 0에서 4, EV,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 그 사이입니다. 크면 부도체, 도체는 이 밴드 갭이 없습니다. 색깔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유리 투명하죠, 그죠? 밴드 갭이 5입니다. 5.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가시광선 있죠? 예. 빛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무엇이 빛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죠? 광자죠, 포톤. 자, 근데 그 빛은 그 광자는 엄청 많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파장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입자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광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그래서 그 움직이는 폭을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장에 보면 여기 짧은 거는
약 한 얼마죠? 저게 한 400 나노부터 400 나노미터부터 7000 나노미터까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과시광선이라고 하죠. 우리 눈에만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니까 과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장이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자, 700 나노미터면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여기 400 나노미터면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알주노초 파남보 알죠? 자, 그리고 요 파장을 이제 에너지로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700 나노미터는 에너지로 계산하면 1.8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 다음에 400 나노미터는 3.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1.8부터 3.2 이게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밴드갭이 5라고 했어요. 어떤가요? 5면 이 에너지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빛이 다 통과해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고, 흑연은 밴드갭이 없습니다. 빛을 다 흡수합니다. 흡수하니까 어때요? 까만색. 자, 산화철. 철이 녹이 있으면 빨갛게 변하는 거 알죠? 그래서 왜 빨간색일까요? 산소랑 만나면 이제 철이 빨개지는데 왜 색깔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라는 의미는 뭐죠? 저 산화철은 파란색, 여기 보라색, 파란색, 녹색, 연두색, 노란색을 흡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다 그건 흡수하고 뭐는 흡수 안 하나요? 빨간색은 흡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반사된 빨간색만, 얘가 이제 빨간색을 흡수 안 하니까 다시 반사해서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 딱 보면 얘 밴드갭이 한 2 정도 됩니다. 실리콘 보이죠? 실리콘 완전 까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가시광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흑연처럼 밴드갭이 0은 아닌데 밴드갭이 1.1이에요. 여기 있죠, 그죠? 이거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밴드갭이 있고, 이게 밴드갭인데 이제 그 밴드갭을 가진 반도체에다가 제가 빛을 쬐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광자 포톤이 와서 여기에 전자가 있습니다. 원래 모든 물질에는 이 아래쪽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 전도대로. 그래서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전자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는 뭐가 남아있나요? 전자가 비죠. 전자의 빈 공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말로 전공이라고 합니다. 전공. 그 다음에 얘는 전자. 그래서 전자 전공이 쌍으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전자 전공. 영어로는 일렉트론 홀 페어. 쌍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 전공이 만들어지면, 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요? 플러스 쪽으로. 전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전류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극에다가 이제 빛을 쬐어줘요. 그래서 아까 산화환원 반응이 아까 그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여기서는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빛을 이쪽에 쬐어주면 영어로는 포토 에노드라고 하고, 제가 빛을 이쪽에 쬐어주면 포토 캐소드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만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다 이제 됩니다. 더 어려운 부분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뒤에는 훨씬 더 쉬운 이야기고요. 자,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 있는데 제가 빛을 쬐어주면 전자 전공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물이에요, 물. 이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표면에서는 이렇게 요거를 저희가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위로 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위로 휘어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전공은
위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 발생하고 전자는 반대쪽에 가서 여기는 산소가 발생이 되고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쬐어주는데 포토에너드 광양전극에서는 요 반도체를 N형을 써야 돼요. N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만 이해하면 됩니다. N형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일까요? 예? P형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일까요? 그래서 N은 전자의 농도를 말하고 P는 전공의 농도를 말하는데,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더 많습니다.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아래쪽으로 휘어지고 N형 반도체는 위쪽으로 휘어져서 얘는 양전극에 쓰고 N형 반도체는 P형 반도체는 광음전극에 씁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한쪽에 쬐어주거나 뭐 에노드, 캐소드 또는 양쪽에 쬐어주는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다른 건데 광촉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광촉매가 아니고 광전극입니다. 그래서 광촉매는 원리는 같은데 입자예요. 입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입자에서 여기 수소도 발생하고 산소가 발생하죠. 그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광전극에서는 어떠나요? 전극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수소, 산소가 발생되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광전극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태양광을 가지고 물분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게 포토볼테익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로 전지로 발생된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방법이 효율은 가장 좋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비싸죠. 근데 이쪽 광촉매는 효율은 낮은 대신에 값이 쌉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광전극, 포토일렉트로드 광전극인데 결국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광전극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광전극을 효율을 결정하는데 여기 효율이 약자이고, 그래서 제가 빛을 쬐어주죠. 그러면 빛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빛을 많이 받아서 전자전공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고, 두 번째는 전자전공이 만들어졌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여기 산소 발생하는데 또는 수소 발생하는데 쓰여야 되죠, 그죠? 근데 전자전공은 만들어지면 전자는 뭔가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공은 음전하를 띠고 있고 전공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만들어지면 얘들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공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전자의 빈자리죠.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데 전자가 거의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서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재결합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재결합하지 않고 전자는 이렇게 수소가 발생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전공은 산소 발생하는 데 쓰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송인데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재결합하지 않고 잘 이동을 하면 좋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아까 이게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는 그 세 개의 효율을 곱합니다. 곱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효율이 되는데, 그때 촉매가 필요합니다. 촉매. 여러분들 촉매 정의 배웠죠? 혹시 촉매 다르게 해주고 자기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촉매는 자기가 반응하는 곳이 됩니다. 촉매가 있으면 반응이 촉매 표면에서 잘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텐데 활성화 에너지 들어봤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반응에는 활성화 에너지, 지금 이만한 것이 활성화 에너지인데 좋은 촉매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네. 여러분들 수소, 산소 있죠? 수소, 산소는 원래 반응을 하면 물이 되면서 폭발하기도 하고 또는 연료전지에 넣으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수소 탱크가 있고 산소 탱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수소 산소를 틀어요. 그럼 물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그죠? 네. 제가 뭐 이렇게 이 뭐 전기 스파크가 있거나 라이터를 켜주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게 왜?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촉매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그래서 촉매 중에 가장 좋은 물질이 뭘까요? 아까 이산화탄 건 들었죠. 예. 그것도 촉매로 쓰긴 합니다. 백금, 예. 정답입니다. 그 아까 수소차 보셨죠, 그죠? 수소차 가격이 지금 투싼이 아니고 자꾸 투싼이라고 그러는데 산타페가 한 4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4천만 원에다가 뭐 세금 좀 내고 하면 사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약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반을 보조해 줍니다.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근데 거기에 그 차의 가격에 대부분이 백금 때문입니다. 그 연료전지에 백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백금이 이따 가격을 백금이 얼마나 비싼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촉매는 백금이 가장 좋고, 뭐,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효율을 구합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넘어가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양광 물 분해를 할 때, 이게 지금 화학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게 이런 건데, 광전극을 이용해서 태양광 물 분해한다고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PEC라고 합니다. 포토 일렉트로 케미컬. 아마 여러분들 좀 들으면 PV 들어봤죠? PV. 아까 포토볼테이크. 태양전지를 PV라고 하고, 아까 광촉매는 영어로 포토 캐탈리스트인데 영어로 하면 P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촉매. 태양전지하고 전기촉매 이제 그 금속 전극 2개 놓고 태양전지로 물 분해하는 거를 PVEC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PEC. 그래서 이게 태양광 물 분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이걸 잘 하려고 그러면 제가 밴드갭을 조절해야 되고, 형상을 조절하는데 이렇게 이따가 보시면 되겠지만 나무처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물질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로의 2개 물질을 붙였다고 해서 이종, 뭐 같으면 동종이라고 하죠. 이종 접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촉매, 표면에 촉매를 제가 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나노 효과가 좀 보일 텐데, 나노로 만들면 이렇게 평탄한 것보다는 반응 면적도 늘고, 전하 이동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비흡수가 잘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종 접합할 때 타입 2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공계 여기는 이공계 갈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화학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연구가 그 에너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에너지 연구 중에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어떤 연구일까요? 수소는 2번째예요. 태양전지 한 3번째 정도 돼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아니요, 배터리예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에도 이런 촉매들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여러분들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 분야에서 에너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연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뭘까요? 네, 나머지 잡다한 게 3분의 1이고 또 그 3분의 1 정도 큰 게 뭘까요? 의료, 바이오 그쪽이 또 큽니다. 어쨌든 이게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생겨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볼케이노. 그래서 이게 볼케이노 커브예요. 볼케이노 곡선. 근데 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산소 발생하는데 제일 좋은 촉매 보면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RU 그 다음에 IR 원소 기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IR은 이리듐,
R류는 루시늄. 여기는 또 요거는 수소 발생하는 건데 제일 좋은데 제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PT, 백금. 예. 저기 이리듐, 루시늄, 백금 이것들이 금보다 더 비쌉니다. 성능은 좋은데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덜 쓰거나 안 쓰고 대체하려는 연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 뭔가 표면을 또 저희들이 보호층을 넣어줘야 되는 좋은 면이 있고, 그래서 이따가 곡선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광전류라고 하는데 광전류가 높은 게 좋고 되도록이면 여기 전압이 낮은 데서 광전류가 높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P형 실리콘으로 제가 이제 포토캐소드 광음전국으로 쓰는 건데 이미 실리콘이 많이 싸졌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전지 중국이 많이 만들면서 태양전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알리바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신용카드가 없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리콘 웨이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 웨이퍼, 이게 크기가 한 10cm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런 거 만 원 한 장이 10,000원도 안 해요. 근데 대신 여러 장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사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진 찍는 사람 얼굴이 보이죠, 그죠? 네. 그 말은 빛을 반사한다는 겁니다. 빛 한 30% 반사시킵니다. 근데 최대한 전자전공을 많이 만들려면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린 이걸 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백금이 너무 비싸니까 딴 걸로 좀 싼 걸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없어졌죠. 부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싱크대 있죠. 싱크대는 금속인데 그 싱크대에다가 이 실리콘 웨이퍼를 담궈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태양빛 실제로 여러분들 12시에 태양 못 보죠. 그 원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빛 엄청 셉니다, 빛이. 근데 그 엄청 센 빛을 쬐면 실리콘이 하루 만에 없어집니다. 녹아요. 그래서 그걸 광부식이라고 하는데, 광부식은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표면에서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저희들은 원하지 않아요. 저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서 좀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나무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나무에서는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네, 잎이 많아야 좋죠. 그래야 광합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잎을 많이 달고 있고, 잎을 보면 이렇게 이 자갈 돌처럼 두꺼운 잎 못 봤죠, 그죠? 잎의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0.1mm. 예,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예, 수백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좀 두꺼운 것도 있거든요. 두께가 마이크로는 얼마인가요? 마이크로 어떻게 쓰는지 알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공계 가려 그러면 단위 잘 외워야 됩니다. 제가 수시 이렇게 면접을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이거를 보더니 이 뜻이 뭐냐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아까 나노미터라고 했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9승. 요거는 마이너스 6승. 1000배 차이 나죠? 여러분들 머리카락 굵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한 50마이크로에서 100마이크로. 저는 머리카락이 얇아서 머리 잘 빠지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어릴수록 머리카락이 더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100마이크로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입의 두께는 한 수백 마이크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께에서 빛을 100%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잎은 투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잎에 보면 인맥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물이나 또는 탄화수소들이 이동하죠. 그래서 요런 알갱이 같은 엽록소에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쪽에서 CO2가 들어가서 나중에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광합성을 여러분들 잘 알 테고, 근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잎을 보면 앞뒷면에 여기 까만색 칠한 왁스 키리클층이라고 있는데 표피층이에요. 저게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 잎은 태양빛 아래에서 1분 만에 다 말라버립니다. 말라서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 이렇게 잘 보면 이건 연잎인데 대부분 잎이 다 그런데
잎이 완전히 이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잎으로 자기 얼굴 볼 수 있는 잎이 있나요? 네, 잎은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대한 빛을 많이 흡수하려고, 이쪽으로 빛을 많이 이쪽으로 흡수되게 하려고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빛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왁스 큐리클층, 표피층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고구마 줄기, 토란 줄기, 이게 표피층입니다. 이거 없으면 얘 또 마르죠. 근데 제 표피층이 잎이나 줄기를 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필요한데, 아까 실리콘이 녹는다고 했죠. 근데 실리콘 안 녹게 하려고 제가 여기 나노 막대로 이름 바꿨는데 영어로는 나노 라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좋고, 뭐 잘 만들면 실제로는 여기 그냥 막대기만 돼 있는데 저는 좀 나무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뭐 이게 설이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나무 모양으로 나중에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제가 실리콘 위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얘는 빛 반사하죠. 30% 반사하는데 얘는 빛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iO2라는 물질인데 그거를 저렇게 나노 막대층으로 만들어주면 빛이 다 흡수가 됩니다. 저 실리콘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막대 위에 여기 PT 입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빛을 쬐면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광전류로 표시를 하는데, 동영상을 보면 제가 빛을 쬐니까 여기 알갱이들 보이죠? 저게 수소 방울입니다. 수소가 막 나오죠? 근데 여기 좀만 더 있어 보자. 이 다음 거. 이제 여기 나노 막대인데, 줄임말입니다. 얘는 어떤가요, 지금? 조금만 나오죠, 그죠? 원래 처음에는 다 잘 나왔어요. 근데 금방 부식이 되어서 이쪽은 더 이상 수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노 막대층을 보호막으로 썼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제가 아까 실리콘 위에 나노 막대, 그 다음에 백금 입자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대체하려고 제가 뭐 이런 그 전이금속 할코지나이드 중에 가장 유명한 MOS2라는 몰리브데늄 이화화학 물질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죠? 근데 아버지가 저기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엔진 오일 갈아주실 겁니다, 차에. 그 엔진 오일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까매요. 그 까만색 보셨나요, 오일? 그 까만색이 입자가 있는데 그 안에 그게 MOS2입니다. 그래서 MOS2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촉매 특성이 좋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싸냐? 백금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요런 것들을 귀금속이라고 그러죠. 귀한 금속. 매우 비쌉니다. 보세요. 이거 한 통에, 가장 큰 웹사이트가 뭐죠? 구매 사이트? 아마존. 네, 아마존에서 하면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30불? 4리터예요. 그러니까 MOS2가 킬로그램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PT 1g. 여러분, 한 돈이 몇 g인가요? 여기 제가 이거 한 돈 반짜리인데 3.75g. 예. 그래서 여기 3.75 곱해보세요. 여기다가 대충 4 곱하면 얼마 정도 돼요? 30만 원이죠, 그죠? 백금 한 돈에 30만 원입니다. 3.75g. 그러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저런 게 그 연료전지에는 수백 g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려고 사람들이 대체 촉매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저는 실리콘 위에 하여튼 MOS2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잘 나오게 하려는 건데, 제가 뭐 이런 합성법을 해서 지금 보면 이 실리콘 웨이퍼에 이렇게 MOS2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되게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빛을 쬐어줘서 수소 생산을 하는데 보면 훨씬 더, 여긴 지금 MOS2가 있거든요. 실리콘 위에. 훨씬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더 좋아집니다. MOS2가 없으면 금방 이렇게 광부식이 일어나서 여기 광전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오랫동안 잘 작동을 하고, 그래서 MOS2가 촉매 역할도 하면서 이 P실리콘을 잘 보호했다는 것이고, 이게 요 밑에는 잘렸는데 어쨌든 저널의 표지로 나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공계로 가려고 하면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히 초등학생들 운동도 하면 좋은데, 가끔 일주일에 한번 미술학원 꼭 다니세요. 적극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그리면 여러분들 좀 더 발표도 잘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S 대신에 S2 대신에 MOP라는 걸 쓰면 또 뭐 좋다는 이야기인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어때요? 이 옆에서 보면 마치 종이장을 쌓은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책 옆에 보면. 근데 얘는 지금 아주 잘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는 2차원 소재, 3차원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 소재가 저기선 더 좋았고, 여기는 또 MOS2가 이렇게 완전히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막 위로 자랐어요. 이런 형태로 자라니까 그냥 완전히 평탄한 것보다는 더 좋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제가 P실리콘만 이야기했는데 N형 반도체 중에는 사람들이 물 분해할 때 이런 물질을 이용합니다. 비스무스, V는 바나듐입니다. 비스무스 바나듐 산화물인데, 그걸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율을 좋게 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마치 나무의 줄기 같은 거에다가 빨주노초 반원법 가시광선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반도체를 붙이고 그 위에 또 촉매를 붙여서 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만드는데 크기가 작습니다. 얘 크기 커봐야 5마이크로미터 키가, 그 정도 되는 거를 넓게 만들어서 태양전지처럼 만들어서 물 안에 넣고 빛을 쬐어주면 태양이 뜨면 수소가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 하고자 하고 있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명이 이제 지금 박사를 받았고 같이 연구하는 분들 계시고, 연구재단, 그 다음에 삼성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효율은 이 물분해 광전극의 효율은 전자전공이 잘 생성되고 재결합 없이 이동이 잘 돼서 표면에서 반응이 잘 돼야 된다는 그 세 가지 요 효율을 다 곱하는 것이 최종 효율이 되고,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나노구조, 이종접합, 그 다음에 조촉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이름 치면 아마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이름 치면 제 이름 치면 이제 뭐가 먼저 나오냐 그러면 이 장원이라는 도시가 먼저 나오고, 장원 교수 치면 이제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 보내면 가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전공 정할 때 재료공학부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재료공학은 어떤 분야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막 답장을 보내면 어렵군요. 실제 재료는 워낙 다양해서 어렵긴 하지만 모든 우리나라의 그 발전에는 또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공학이 또 좋은 학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